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7일 오후 2시 50분입니다. 이 글이 누가 쓴 것인지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왔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표면화 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할 만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썼겠습니까? 이 대목을 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왔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자체장입니다. 그럼 대충 짐작이 되시죠? 국민의힘 소속일 겁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자기 대권 후보의 이름이 자주 오르는 분 누구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왔지만 이 대목에 가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구나 이렇게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상 다른 건 몰라도 백현동 용도 변경 이건 아예 4등급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떼돈 버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로 올리지 않으면은 벌을 줄 것이라고 협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가 이번에 당선 무효형, 의원직 상실형 그리고 대선 불출마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대장동 개발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사건이 났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다 이거죠.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목되는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음 대통령 후보 중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이준석, 안철수, 최근에는 김문수 이렇게 이름이 꼽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벌써 세 번째 서울시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은 사실은 그 예산이나 그리고 서울시의 특별한 위치를 생각할 때 대통령 다음입니다. 그 실권이 대통령 다음입니다. 서울시장이 되면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다음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꼽히게 되고, 바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4년 동안 아주 깊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깊은 인상은 뭐냐? 기억나는 건 딱 두 가지죠. 이건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즉, 청계천 복원 사업이죠. 청계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또 만들어 놓은 이 청계천 복원된 그 자연이 날로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물만 흐르더니 거기에 또 물고기, 새가 날아오고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을 때 가까운 청계천을 거닐 때마다 저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든 사람을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 감옥에 집어넣는 이 정권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죠. 교통체제,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을 연결시킨 아주 편리한 교통체제. 청계천보다는 아마 이 교통체제, 이게 진짜 개혁입니다. 개혁이 시민들의 삶에 더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개혁을 한다면서 개혁 저항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은 올바르고 저항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은 4대 개혁 중에서 체감하는 게 있습니까? 있죠. 바로 이른바 의료개혁입니다. 그건 의료대란으로 변했습니다. 체감을 하긴 하는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방향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부르짖습니다. 무능한 자의 개혁은 대란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아직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개혁입니다. 저는 개혁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개선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도 크게 바꿔서 교통체제 개혁 그리고 청계천 복원은 저항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정착하자마자 또 복원되자마자 박수가 쏟아졌고, 그 힘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보다 2배, 한 10년째 지금 재임하고 있는 셈입니다. 10년입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했지 하면은, 제가 서울시청 출입기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머리에 꽂히는 게 없습니다. 하나 있긴 있죠.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광화문 광장, 오세훈 시장이 만든 광화문 광장이 과연 이게 세계적 광장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장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은 한국에 와서 돈을 바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쓰는 지폐와 동전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온통 조선조 사람만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세종대왕을 보고 아, 한국에서는 아직도 왕을 모시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조선조와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의 한복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통성의 중심지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체성, 그분의 신념, 지도자로서의 용기와 안목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한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25일에는 위정교사와 위정교사 건으로 한 번 더 큰 깊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게 되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패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해보겠다. 이런 심보로는 길이 막힌 보수가 탈출로를 얻기 힘들 겁니다. 자력갱생해야 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이명박 시장이 남겼던 것과 범가는 업적을 남겨야죠.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든지 대한민국의 상징물, 그게 동상이든지 기념관이든지 그걸 광화문 근방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